이 무엇보다 보험과 카드 그리고 또 적금, 신탁 이렇게 상품군별로 이렇게 좀 다 다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좀 찾기가 힘들었고요. 네. 또 소비자들의 편의나 목적에 따라서 이 상품에 대한 일단 선호도가 다릅니다. 게다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 관련 이 펫보험, 또 펫 신탁 이런 관련 상품 시장들이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상품 종류가 많지가 않은데요. 때문에 오늘은 어떤 상품들이 내게 맞는지 상품 군별 특징을 좀 자세히 살펴본 후에 베스트와 워스트 최종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맡기려고 합니다. 저희 자료 화면에 이렇게 귀여운 화면 나가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펫보험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반려동물 상품군 중에서는 현재 좀 가장 활발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 게 펫보험입니다. 자료 화면에 이제 조금씩 나갈 텐데요. 현재 여러 손해보험사들이 이 펫보험 상품들을 내놨습니다. 회사 상품마다 좀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단순히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만 이 기본 계약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좀 반려견 3대 질환이 있습니다. 뭐 슬개골이라든지 고관절 탈구, 또 피부병, 이 치과 치료 비용 등은 선택 계약, 즉 특약으로 추가해서 넣는 상품이 있고요. 네. 또 나머지는 아예 이런 이 반려견 3대 질환을 기본 계약으로 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테고요. 기본적인 필요사항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려견 3대 질환들을 모두 보장해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보험료가 월 평균 한 3에서 5만 원, 더 크게 조금 더 나아가면 한 7만 원 정도 선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가입 가능 연령 제한도 있는데요.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만 6에서 8세 이전이면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한 1에서 2년 단위로 이제 갱신이 됩니다. 갱신을 통해서는 만 12세에서 만 2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보험사들은 동물 등록증을 제시하면 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좀 이런 자동 청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아지 코 무늬를 말하는 건데 이 강아지 코 무늬가 강아지들마다 다 달라서 일종의 사람과 사람으로 따지면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무늬를 인식을 해서 이 반려동물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술을 보험에 도입을 했다고 네. 하는데요. 좀 기존의 어떤 반려동물의 신분 확인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직접 좀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상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 이제 내장칩을 인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형 마이크로칩을 주사기에다 삽입을 한 후에 실제로 강아지한테 이제 삽입을 하는 형태다 보니 거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비문으로 하게 되면 촬영을 통해서 촬영만 하는 걸로 그냥 그런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나버리는. 다만 이 펫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좀 미리 인지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손해보험사 상품이든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또 중성화 수술, 백신 접종 등에 관련한 비용들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의료 실손 보험도 다 같은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되는데 의료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임신, 출산, 또 미용, 성형, 예방 접종 등과 관련한 부분은 보장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런 비용들 지출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반려동물 관련 이 적금을 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돈이 제일 많이 나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적금 상품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은행권에서는 지금 현재 적금이랑 그리고 또 신탁 상품을 내놨는데요. 우선 적금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정해놓은 SNS상에 이런 동물 사진을 올릴 경우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예적금보다는 좀 소폭 높은 이율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했을 때 한 연최고 3.1% 이율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좀 2금융권, 저축은행 상품들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좀 제공을 하고 있죠. 만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년 상품이 대부분인데 길게는 2에서 3년짜리 이런 상품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화면에서 나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최대 납입 금액 제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자료화면에서 나가고 있는데 가장 제한이 없는 상품이 KB국민은행의 KB페코노미 상품입니다. 때문에 적금에 가입하실 때는 금리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그리고 월 최대 납입액 제한은 없는지, 또 만기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등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내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인이 사망했을 때 주인이 미리 지정해 놓은 이 후견인에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KB국민은행이랑 그리고 KB하나은행 등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반려동물 적금을 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금리가 조금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좀 차별점이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금융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실제로 좀 고객들 반응은 미지근한 편입니다. 자료화면에 나갈 텐데 시중은행의 펫 상품 중에서 이제 출시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좀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입니다. 보험, 적금 이야기해봤고 카드는 어떤 건가요? 네, 좀 이용자들이 편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카드인데요. 카드 상품 역시 은행권에서처럼 아직까지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동물병원이나 애견샵 등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캐시백으로 좀 돌려주는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반려동물을 위한 대표적인 반려동물 특화 카드들이 나가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바로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업종 내 가맹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카드로 결제를 하실 거라면 이 반려동물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쓰시는 게 한 푼, 두 푼이라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죠. 네,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펫상품 관련한 또 이런 이슈까지 이야기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미 증시가 주춤하자 덩달아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여부에 따라 계속해서 증시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먼저 보시죠. 기관의 매도세에 우리 시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면서 현재는 0.33% 하락한 2067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장중 640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조금씩 힘을 내주가 싶더니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2% 하락한 644선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견조했던 니케이 지수는 오늘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0.4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 보시면 다음 주 FOMC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연일 강세를 보였던과는 달리 오늘 개장부터 혼조세 나타냈는데요. 현재 상해 지수는 조금 올라선 모습입니다. 0.08%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 역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단기 이익을 확정하는 매물이 출회함에 따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생 지수도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및 분석 교보증권 GBK부 최호건 연구원과 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강세 보였던 중국 시장이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하락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0.13% 오른 2,94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천 지수는 0.2% 내린 9,3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상해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그간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출발한 지수는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과 FOMC 회의 등 빅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중 고위급 회담 재개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아직 미결된 화웨이 제재 문제나 중국 당국의 페덱스 관련 문제 제기 등 여러 불확실성 요소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일 열린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경기 침체 위험은 크지 않다고 말해 공격적인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가운데 양호한 경제 지표로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줄어든 것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수는 다음 주 무역 협상 진행 상황과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2,900선을 중심으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금일 상해 시장을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업종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틸리티, 산업재, 건강관리, 에너지 업종 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 부동산, 소재 업종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형성된 점이 중국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최욱원 연구원과 중국 시장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 기준으로 30일과 31일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단이 상하이에서 무역회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31일에는 중국 7월 제조업 PMI가 공개되겠고요. 1일에는 FOMC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일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더 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전 아시아 증시 상황과 다음 주 주요 일정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투자 박종환 연구원 그리고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금요일장마저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오후장 지금 마감으로 갈수록 또 낙폭을 줄이지도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뭐 코스닥 시장은 워낙 이제 눈이 가서 근데 코스피 시장도 사실 외국인이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매수가 주춤하네 했더니 이제 오후장 들어서 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지속적인 시장의 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지수를 이제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업체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코스피 주요 상장사들의 기본 이제 펀더멘털 자체는 굉장히 좀 빈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사실 이제 계속 좀 좋지 못한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 또 삼성전기라든가 또 그 이외에 주요 기업들의 LG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까지도요. 지금 지속적인 어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성적표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요 신흥국 또 선진국 대비 증시들 가운데서도 지금 하락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수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박스 안에서의 좀 답답한 그런 조금씩 네.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런 형태의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좀 반사 이익을 보면서 지수를 부양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신차 효과라든가 또 제품 믹스 개선으로 자동차 업종에 좀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뒷받침해주는 부분. 그 이외에 지금 업종을 본다면은 MLCC,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LG화학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전체적으로 그 이외에 조선, 철강 이런 쪽까지도 전반적으로 기본 좀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지금 하반기 일정도 좀 순탄치 않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쳐줬고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일부 이제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라든지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받쳐주긴 했지만 사실 코스피 시장도 흘러내리고 있고 더 걱정되는 건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음봉 길이가 뚝뚝뚝뚝 정말 떨어지면서 오늘 이제 640선 초반까지 밀린 상황인데 다른 시장들은 사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시장만 유독 이렇게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체력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한마디로 전반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밑에 어떤 하부 중간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수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리고 코스피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좋지 않은 걸 본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어떤 그 기관 쪽과 외국인들 수급은 아직까지는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에서는 오히려 코스피 상위주들보다도 더 수급이 들어온 여건이 많이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다시 아시다시피 이 코스닥에서도 상위 종목 시가총액에서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임상이나 여러 가지 뭐 일정이 조금씩 나와서 그나마 투자 심리가 개선될 조짐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수사가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도 수급이 확 몰리기에는 지금 힘든 시장은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 하락 요상에 좀 틀어주시겠어요? 보면은 지금 하한가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 20% 넘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띄는데 네. 이것이 일부 펀드 환매에 대한 영향이 있는 종목들입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에너지엔트 같은 경우에도 나왔지만은 우선 그 대표의 어떤 그 수사 소식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워낙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 네. 오늘따라 눈에 더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이거에 대해서 뭐 20% 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네. 좀 안타까운 생각밖에 안 돼요. 우선 시장이 좀 그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장 기업들한테도 전체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어떤 그 실적이 좀 좋지 않거나 어떤 이슈, 그러니까 악재 하나 터졌을 때 집중적인 매도가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들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코스닥보다는 이 코스피의 그런 기업들한테 좀 집중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매물 압력이 너무 크게 나오고 이제 뭐 그렇게 뭐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락폭 키우는 흐름이 정말 가슴에 이제 콕콕 박힐 정도로 너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날카로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 지금 양시장 모두 좀 보수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종목들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 나오고 있는지 마감에 앞서서 마감 시황센터 연결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락폭이 조금 덜한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근본적인 부정적인 요인이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하락폭을 계속해서 만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나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매수로 돌려세우긴 했지만 매수로 출발했던 기관이 매도로 좀 돌려세우면서 지수가 힘을 계속해서 하락권역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37% 하락하면서 20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2055포인트가 깨지면서 저점 2054포인트까지 내려잡았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하락폭이 컸던 데 따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만회해 나간 모습 2066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스피 거래대금 4조 400억 원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평균 5조 1,400억 원에 비교하면은 1조 원가량을 밑도는 금액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2분기 어닝 쇼크의 영향을 오늘 좀 받아가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1시 부근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줍니다. 셀트리온이 18만 원까지 내려오니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3%대, 4%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전날 급등에 이어서 현재도 5.5%대 급등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지주는 호실적 발표에도 3.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양행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생산하는 경인양행, 이 본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데요. 현재도 상한가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는 모습 8,900원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율촌화학도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파우치 필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에 이틀 연속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16.7% 급등세 시현 중에 있습니다. 자, LG하우스
스위스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 상승률 포착되고 있네요. 11.6% 급등 중에 있습니다. 66,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화천기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추가 규제 시 탄소 섬유와 공작기계가 유력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화천기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2%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오늘 오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주들 현대기아차 2분기 실적 영향에 따라서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만도 9.2% 급등하고 있고요. SCR 5.4%대 양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OCI가 8.5% 급락하고 있고 EID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8.1% 하락. 삼성제약도 8% 급락 중에 있고 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태경화학 같은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도 오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코스닥 그래도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연저점을 좀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지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을 코스닥에서는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좀 뚜렷한 상황이고요. 기관은 5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조금씩 낙폭을 줄이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지만 어제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연저점 경신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640선 테스트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1%대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등이 우수수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수의 급락의 영향 바로 시총 상위주들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현재 CJNM이 3.5%가량 하락하고요. 신라젠이 2.79% 하락, 헬릭스미스도 5.34%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SK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앞두고 4% 가까이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KMW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KMW와 함께 또한 HFR에 한번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5G 관련주들 쪽에선 매기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KMW 5.57% 상승, 53,000원 지금 사상 최고가고요. HFR도 6.36% 강세, 2만 원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성 TNS 보시면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부근에 진입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세계 최초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KPM테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파우치 필름 관련 기업이죠. 거래소에서 율촌화학이 갔다면 코스닥에서 KPM테크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탄소 섬유 관련주와 공작기계 관련주들은 장 초반에 좀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에는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변동성 키우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진산업을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장중에 20%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빠르게 돌렸습니다. 현재는 6.4%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소속 가수의 성매매 알선 의혹에 오늘장 신저가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지네틱스와 대유 AP입니다. 그리고 리드도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제 상장 후 잘 가는 윌링스가 오늘 급락으로 돌렸고요. 또한 새내기주 데모도 오늘 급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감 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네, 딱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이슈가 있는 종목에는 더 수급이 쏠리면서 장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종목들, 뭐 상한가 찍는 종목도 나오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더 낙폭을 키우면서 극과 극의 현상이 딱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국인은 믿을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시장에서 그나마 믿을 거는 그래도 5G구나. 5G가 그나마 좀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 너무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 종목 올랐다, 저 종목 올랐다 방향성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먼저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종목. 만도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만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 지금 발표한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이런 뭐죠 그 유산균 관련해서 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었던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이제 실적 나고서 또 훅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종목들 좀 하나하나 어떤 종목 가장 특징적으로 보셨어요?
일단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뭐 종근당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이제 종근당 홀딩스와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네. 뭐 락토피스로 대변되는 그런 이제 유산균 제품의 호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종근당 홀딩스 역시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약 한 768억 가량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이 약 40억 가량 나왔는데 네. 작년 동기 대비 300% 넘는 지금 증가세거든요. 그리고 신공장이 이제 올해 4분기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돌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좀 더 향후 추세적인 어떤 성장의 스토리가 여전히 지금 그려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자동차주, 만두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눈에 띄고 그 이외 개별 종목군에서는 역시 네이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네이버, 가칭, 파이낸셜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 금융회사를 물적 분할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역량을 그곳에 이제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결국 시장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한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의 특색을 살펴보면 네. 대부분 중후장대 그런 무거운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미국이나 중국 그런 기업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사실 아직 좀 시대의 그런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그런 네. 성격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이버에서 밝힌 그 뉴스, 이슈 자체도 분명 호재성 뉴스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시장이 원하는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섹터 사업으로서의 어떤 신규 진출, 뭔가의 잠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기존의 어떤 이커머스라든가 그리고 광고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신규 이 파이낸스 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점이 시장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을 지금 빠르게 좀 흡수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전기전자 업종에 오전에 주춤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이제 네이버 쪽이었거든요. 네이버와 함께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딱 이제 쏠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만도의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던 하루였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경인 양행의 상한가 어제 급등했던 율촌하게 계속 이제 주가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뭐 명성 TNS 지금 상한가 찍었죠. 그리고 뭐 KPM 테크도 이제 뭐 같이 파우치 필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다 이제 뭐 아진산업도 그렇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수혜 기대가 있다라는 종목들이 몰랐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을 봤을 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도 좋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발빠르게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 상승 그리고 여기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선별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봤을 때는 뭐 아진산업도 그렇고 뭐 KPM 테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느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우선 뭐 이 KPM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죠. 이 BT의 첨단 소재가 이 파우치 필름을 쪽에서의 선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본과의 그 KPM 테크의 뭐 파우치 필름이나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탄소세무 뭐 중간재 쪽에서의 어떤 그 상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이 상품들을 갖고 있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쪽에서 시장률이 높은 쪽에서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과연 확인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적 좀 정확하게 잡혔을 때 기업들을 재평가하면서 매수나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뭐 감내할 수 있고 어떤 뭐 단기적 매매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굳이 지금보다도 나중에 특히 뭐 KPM 테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만 봤을 때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과연 이 기업들에 대한 물론 이제 수출 규제에 의한 어떤 이런 부분이 국산에 성공했을 때 이런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눈으로 확인되는 실제로 확인된 후에 들어가도 늦진 않다. 이게
오늘 변동성 심할 때 굳이 뭐 따라잡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대단한 건 솔브레인인 것 같아요. 솔브레인은 좀 힘이 빠지만 하면 그래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올라섰다가 좀 변동성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한가 찍는 종목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따라잡기에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고 너무나 이제 테마격으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따라잡는 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좀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를 하면서 이런 매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조금 전 현대 로템의 또 실적도 발표를 했네요.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382억 원의 영업 적자를 씌워내라고 적자 전환을 하면서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실적조차도 좀 적자 전환을 하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정규장이 6%대 종료됐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시호가 상황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저점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3%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1%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마감합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장 오늘도 반등하지 못하고 한 주의 마무리 아쉽게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0.3% 하락한 2067선, 코스닥 시장도 역시 1%대 하락세로 어제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더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650선을 깨고 645선으로 마감을 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환율이 다소 부담스러웠죠. 3원 30전이나 오른 1184원으로 다시 한번 1180원선 위로 올라서면서 원달러 환율의 이런 부담스러운 권역대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환율도 부담스럽게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이번 주 내내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연속 음봉을 그려내면서 오늘도 1%대 하락으로 다소 아쉽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재에 대한 이슈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대책안에 대한 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다음 주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시장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줬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래도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5G 관련주들의 또 상승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들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하면서 마감 전략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종목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 부진 여파 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대외적인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도 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7월 26일 마감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2066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1% 하락하면서 64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종목 수가 200여 종목이 되지 않았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가까이 집계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매도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이 매수로 좀 돌려 세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중형주, 전기전자 위주로 물량을 담으면서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갑니다. 자, 오늘 1,166억 원 가까이 사자 우위를 기록합니다. 한편 기관은 매수로 출발을 했지만 좀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팔자를 외치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볼까요? 코스피 수급 기관이 1,046억 원 팔자를 외쳤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매수 스탠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그래도 매수를 외치면서 거래 마쳤네요. 5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기관 보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팔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101억 원 팔자 우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8만 원대를 회복하려나 했으나 79,8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이 18만 원 선까지 내려오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9%에서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전날 급등에 이어서 현재도 5.2%대 강한 상승으로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저가를 쓴 이후에 이제 좀 바닥을 잡은 걸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상승불을 켜면서 거래
마쳤고 CJ E&M 이틀 연속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4%대 파란불 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KMW는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SK머티리얼즈도 4%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테마로 묶어보겠습니다. 불화수소 관련주의 강세가 눈에 띈 하루였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시 국산화 수혜 기대감에 오늘도 경인양행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솔브레인도 4.7% 상승, LTC도 3.8%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거래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자, 5G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이 5G 판매 확대에 따른 가입자 수 증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 5G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5G 관련주들 오늘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HFR이라든지 솔리드, KMW, 가산텔레콤 등 종목들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두산그룹주도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하반기 실적 안정화 전망에 오늘 두산그룹주들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4.7% 상승, 두산건설이 10%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도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주들 매각 공고일을 좀 거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 IDT가 결국에는 0.9%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7월 25일, 7월 26일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동시호가 장 막판에 수급의 변동성이 계속 컸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1,100억 원 매수로 마무리가 됐고 기관이 1,000억 원의 이제 매도로 확 이제 규모를 확대를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 1,000억 원의 이제 외국인의 매수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고 외국인 기관 모두 많이 팔았던 것이 화학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OCI가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실적도 안 좋고 하반기에도 태양광 업황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맞물리면서 오늘 좀 화학 업종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고 운송장비 업종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여전히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이제 기관의 매물, 외국인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쳐주는데 사실 다른 쪽은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도 대형주 이제 여기에만 집중된 매수 외에는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는 매도를 냈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5G에 대한 연속적인 매수만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갈 뿐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그러니까 매수 부분에 대해서도 확산보다는 좀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 이제 마감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나마 오늘 이제 네이버와 함께 두산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두산 쪽에서도 이런 앞으로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걸까요? 순환매 성격이 저는 짙다고 봅니다. 일단 뭐 오늘 명목상으로는 이제 두산건설이 2분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두산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옹기로 이제 퍼졌고요. 사실 이제 두산건설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주두산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두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2분기 실적은 견조하게 잘 나왔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사실 오를 이유로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오늘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이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몰리면서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OCI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제 태양광을 비롯한 화학 업체들,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에 오늘 급락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공급 과잉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공급이 물론 이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공급이 더 많게 되면 네.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죠. 핵심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이제 공급을 줄임으로써 감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 과잉을 지금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지금 상위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5%가량이 되거든요. 이 과점화된 이 체계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주가를 그래도 장기적으로도 탄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업황 물론 이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지금 완성차 업황에 대한 여전한 의구심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완성차의 그런 포트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도
지금 매출 비중이 지속 일어나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다른 성격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깜짝 실적을 시현하고 어제도 강했었는데 네, 똑같은 실적이 잘 나온 상태지만은 그 성격을 놓고 본다면 더 이제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오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LG화학이라든지 OC화에 대한 이제 매도가 이제 화학주로 잡히니까 거기에도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화학업 쪽에 대한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 LG생활건강에 대한 매도가 이제 기관 쪽에서 되게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적도 잘 나왔고 화장품주에 대해서 사실 위축된 시각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 LG생활건강이 다른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하락을 이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기관의 매도를 봤을 때 LG생활건강도 선별적인 시각보다는 앞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LG생활건강은 LG를 대표하는 LG전자보다 이제 더 넘어선 이제 대표 간판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오늘의 하락폭은 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주요 럭셔리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용품까지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안정성 있는 그런 쪽으로 이미 다각화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 10년 정도의 스케일을 놓고 보아도 거의 역성장했던 경우가 몇 차례 없습니다. 사드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가 항상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헤쳐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다음 주 또 재차 하락이 국면이 온다라면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더 빠졌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좀 오늘 하락 과도하다라는 좀 진단을 주셨습니다. 와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외국인이 네이버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네이버는 꾸준하게 이제 금융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네이버의 주가 상승 외국인이 또 이끌면서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풀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이버의 상승 앞으로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분위기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도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도 긍정적이었는데 카카오도 같이 사는 움직임이 또 특징적이었네요. 모처럼 오늘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선방을 해줬는데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사실 눈에 띄는 건 역시나 KMW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이제 연속적인 매수 그리고 기관까지도 5G 안에서는 이제 대장격으로 같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5G는 저희가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도 실적 이후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사실 그 전까지 관심 갖자라는 의견과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 근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죠? 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어떤 5G에 대한 관련주들이 뭐 실적이 폭발해도 는다라기보다도 그나마 좀 실적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자료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은 산업이 이 5G 쪽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1분기 에서도 뭐 KMW나 이 관련주들이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장세에 들어오면서 이런 기업들이 1분기에 이어서 바로 또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뛰어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시장 분위기가 이렇을 때는 당장 그 바이오나 바이오 쪽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그 어떤 펀더멘탈적인 그 수급은 5G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뭐 5G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 미국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과 뭐 중남미 쪽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5G에 대한 관련주 장비주들을 제일 먼저 5G를 상용한 우리나라 쪽에서의 기업들한테 수주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태도 본다고 한다면 이 5G, 뭐 KMW든 이런 기업들도 뭐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최고가를 또 그렇죠. 놓으셨어요. 네. 일반적인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과 좀 차별스럽게 종목들을 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모처럼 힘을 냈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셀트리온은 3% 상승으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들어간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순환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그나마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 안에서도 이 현금 흐름이 괜찮은 그룹이 바로 이 기업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다. 뭐 시가총액도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기업들한테 그나마 좀 지금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코스피의 SK하이닉스랑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돈이 몰리듯이 네. 뭐 제약바이오와 코스닥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로 봤을 때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안으로 좀 이 수급이 좀 몰리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2분기 실적은 제가 봤을 때도 뭐 실적이 그냥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네. 하지만 뭐 하반기부터는 그 전에 뭐 램시만 생산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하반기부터는 이 실적이 기저효과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쪽에 그나마 제약바이오 안에 선택한다면 이런 기업들로 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수급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8월장까지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좀 다음 주는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시장 전략 좀 세워볼까요? 일단 뭐 현금 비중은 충분히 높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야겠습니다. 지금 2분기 성장률이 1.1% 나왔는데요. 국내 경제요. 이것이 정부 지출을 지금 제외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의 뭐 마이너스에 근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국내의 어떤 성장률에 대한 둔화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짙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고 그 가운데서 좀 기회를 찾는다면 역시 제가 지난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수출, 무역과 관련성, 상관성이 떨어지는 기업 위주 혹은 고배당을 실시하면서 어떤 내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안정적인 종목으로. 네, 그래도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전히 사실 그래도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또 현재 그 게임 플레이어, 반도체 플레이어들의 그런 기존 구조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네.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략주로 짧게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맥쿼리 인프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맥쿼리 보수적이고 인프라가 방어적인, 나왔네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다리, 교량 이런 사회 주요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그런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당, 고배당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이런 안전 자산의 성격으로 어느 정도 좀 깔고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네.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 1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10,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무서운지 공략주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또 꼽아주셨고요. 이성훈 과장은 다음 주장 전략과 함께 공략주 어떤 종목 보세요? 우선 지금 뭐 실적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추천주 FNF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FNF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그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그전보다는 기대치가 좀 많이 낮은 상태랑 그리고 화장품과 유통주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는 종목이 FNF라 볼 수 있겠고요. 왜 FNF를 또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상한가는 종목이고 너도나 너도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떤 방향도 정확히 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그냥 실적을 나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계속 그 저가 매수하는 공략이 낫지 않을까. 그거 아니면은 어떤 뭐 주식 비중보다도 현금 비중 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FNF 같은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계속 살아 있으면은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폭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FNF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까지 공략주 그리고 두 분 모두 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감 전략 지금까지 박종환 연구원 그리고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먼저 마감 후 실적 발표한 기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영업 손실을 지속했습니다. 563억 원 손실했고요.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예상보다 적자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왔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순이익이 6,5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은 2,064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고요. 현대로터임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이 3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도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먼저 월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유한양행부터 짚어보시죠.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3,934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이 3,934억 원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22.89% 감소한 128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대규모 기술 수출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냈지만 주력 제품 부진과 연구개발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아쉬운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0억 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냈던 거에 대해서는 회복세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 발표하는 삼성 SDI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조 4,050억 원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4.9% 감소한 1,453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 보시죠. 작년 3, 4분기에 좋았다가 올해 1분기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소형 전지와 전자재료 부문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만큼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림산업의 실적 확인해 보시죠.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분기 매출은 17.9%가량 감소한 2조 4,255억 원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4.93% 줄어든 2,139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 보시죠. 작년 4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2천억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분기인 1분기에 가장 좋았었고 이번 2분기도 2,1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견조한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후 실적 발표 기업들과 다음 주 실적 발표할 주요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투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좀 시장 반등하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완료시 파워 대형 재봉틀 누구나 전문가처럼 미싱왕 지금 받아가세요. 뉴 행복한 파트너의 다양한 혜택과 보장을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정답은 운전자 보장. 불나면 우리 집 보상은 물론 옆집, 윗집, 아랫집도 보상해줘야 하니까 그렇죠. 화재 보장. 넘어지고 다쳐서 병원 갈 때 꼭 필요한 이거 맞습니다. 상해 보장. 신호 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할 때도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이웃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도 치료비, 입원비에 교통상해 생활자금까지도 운전자, 화재, 상해 세 가지를 다 국가 고객 만족도 18년 연속 1위 삼성화재니까 확실하니까 삼성화재 무배당 뉴 행복한 파트너 올케어 플랜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 예약 남기세요. 보험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완료시 파워 대형 재봉틀 누구나 전문가처럼 미싱왕 지금 받아가세요. 뉴 행복한 파트너의 다양한 혜택과 보장을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운전자 보장. 신호 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할 때 누가 해결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불나면 우리 집 보상은 물론 옆집, 윗집, 아랫집도 보상해줘야 하니까 화재 보장. 넘어지고 다쳐서 병원 갈 때 꼭 필요한 이거 맞습니다. 상해 보장. 다친 것도 속상한데 치료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이웃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도 뉴 행복한 파트너 삼성화재니까 확실하니까 무배당 뉴 행복한 파트너 하나로 운전자, 화재, 상해 세 가지를 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 남기세요. 삼성화재 무배당 뉴 행복한 파트너 올케어 플랜. 보험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었어.
존말할 때 물어. 너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했어? 너 지금 웃었냐? 이제 북이랑 왓챠 봤다니까. 스카이라이프로. 왓챠와 북을 스카이라이프에서 더 간편하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스카이라이프. 1588-8665 전화 해보던가 하면.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2월 19일) 인스타그램 포토 이벤트 글로 스타일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미사 강변도시 비즈니스의 시작. 누가 이끌어갑니까? 복층형 구조 소형 섹션 오피스 히가로 프리미어, 코스트코 하남점과 이면 도로상가, 미사역 풍산역 개통 예정에 황산사거리 BRT 환승센터까지 부담없는 계약금으로 더욱 주목받습니다. 미사에서 누리는 스타일리쉬 지식산업센터 히가로 프리미어. 신우종합토건. 세상이 교통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교통의 혁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교통으로 하나 되는 세상. 교통이 미래를 바꿉니다. 혁신으로 새로워지는 세상.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함께합니다. 고 있습니다. 전 동아허실에서 친구 이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발달장애인입니다.